자, 하나만 더 할게요. 132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합시다. 전기 파트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성체라는 거 하나 배우고요. 뒤쪽에 전류, 그리고 자기장 이렇게 배우면 2단원이 끝이 나요. 2단원은 1단원에 비해서 양이 매우 적죠. 그래서 몇 번 수업 만에 2단원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제일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뒤쪽에 전자기 유도 파트입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한번 듣고 나면 여기 파트는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다른 선행이나 또 다른 수업을 듣지 않아도 차근차근 이해하면 매우 쉬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암기 과목 하나 나왔습니다. 암기 과목 하나 해주세요. 자, 자성이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성. 원래 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걸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럼 자성이란 말은 자석의 성질을 가졌으니까 N극이라든가 S극이라든가 이런 극들이 생기는 걸 자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자석이 아니었는데 그 자석이 자석이 아닌 물체가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되는 걸 자성이라고 하고요. 그 자성을 갖게 되는 물체를 자성체라고 해요.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건 암기 과목이라고 했어요. 수능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보기에 기미 중에 하나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외워놨다가 이 자성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외워두시면 돼요. 여기는 뭐 이해하거나 계산이거나 공식이 필요 없는 간단한 암기 과목입니다. 자성체 3개 있거든요. 하나는 강자성체 있어요. 강자성체. 그럼 강자성체의 반대말은 뭐야? 요거 어려워요. 강자성체의 반대말을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앞대가리가 좀 어려워요. 약자성체란 말은 없어요. 상중하도 없습니다. 강자성체, 상자성체. 마지막 하나가 반자성체예요. 이렇게 자성체는 일단 3가지. 도대체 자성체가 뭐라고? 자석이 아니었는데 자석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 자성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강자성체, 두 번째 상자성체, 세 번째 반자성체. 이 3가지의 자성체를 외우면 여러분들 시험지에 끝나요. 그래서 여기 파트를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132페이지 자성체의 종류, 여기다 별표 하나 쳐주시면 돼요. 됐나요? 외워야 돼. 강자성체는 누가 있니? 거기 보면 철, 니켈, 코발트 이렇게 3개가 있죠. 이게 내신용 시험 문제거든요. 수능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신용으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자성체를 보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아연. 되게 희한한 것들도 많지, 그지? 산소 같은 애들도 자성체가 될 수 있구나. 자석의 효과가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반자성체요. 요거 하나 외워줍니다. 구리, 유리, 물. 구리, 유리, 물. 됐나요? 구리, 유리, 물. 느낌 좋지, 그지? 구리, 유리, 물. 됐나요? 반자성체를 외우세요. 그러면 구리, 유리, 물. 됐지? 요거 하나는 꼭 해줍니다. 구리, 유리, 물. 진짜 신기한 녀석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뭐라고? 암기 과목이니까 자성체들의 예를 외웁니다. 자, 종류는 3가지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성체가 있었어. 이렇게 자성체가 있었는데 원래 자석의 성질이 없던 애였다고 그랬죠. 자석의 성질이 원래 없었는데 여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가져가면 이걸 자성체의 외부에 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면 이 자성체 속에 들어있는 분자나 원자들의 배열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자성체들의 속에 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면 여기에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요 방향대로 여기에 있는 애가 배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배열을 해요. 그러면 요게 시험 문제예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지, 그지? 그럼 자성체의 분자나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요 녀석은 배열하는 이유가 뭐야? 이 외부 자기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외부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배열한 애들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극이 어느 쪽이냐? 이런 뜻이야. 여기가 N극이니까 여기가 S극이니까 나침반을 놔둔 것과 똑같이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놔두면 요 녀석이 이쪽에 S극, 이쪽에 N극으로 차근차근 배열하게 돼요. 됐나요? 요걸 맞출 때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 선생아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어서 나가는 건 맞는데 얘는 N극에서 S극으로 나가야 되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출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자석을 완성시켜 이렇게. 됐지? 요거랑 똑같은 극의 모양으로 배열하면 이게 자기장의 배열이에요. 됐나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돼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돼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돼요. 요게 자성체예요. 누구?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다시 한 번만 더요. 여기다가 N극을 놔뒀고 여기다 S극을 놔뒀어. 여기다가 자성체를 놔뒀는데 불규칙으로 배열되어 있었겠죠. 처음에는 외부 자기장을 탁 걸면 이 외부 자기장이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며.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배열한다 그랬죠, 그죠?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하는데 이 녀석의 자석을 완성시켜서 요 모양 그대로 배열하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거예요. 그런데 요 녀석과 반대 방향으로 배열됩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배열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배열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배열됐어요. 그걸 반자성체라고 해요. 됐니?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배열. 여기까지 됐니? 다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배열되면 반자성체. 됐니? 그러면 여기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여기를 나누는 기준은 배열돼 있죠? 외부 자기장을 치워요. 그럼 바깥쪽에 자기장이 없어졌지. 그런데도 얘네들의 배열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면 그걸 강자성체라 그래요. 그래서 자성체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얘가 자석의 성질을 갖는다 그랬지. 자석을 치워도 얘는 자석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애예요. 되셨나요? 그런 애를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니네 드라이버로 나사 같은 거 조여본 적 있어? 있나요? 없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해봐. 이렇게 생긴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잖아.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나사 못을 갖다 대. 그때 달라붙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달라붙어 있으니까 조이거나 작업하기가 좀 편하죠. 그런데 나사못이 절대로 달라붙지 않는 애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조이다가 뚝 떨어지고 뭐 이렇게 있죠, 그죠?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 막대기 전체가 자석의 효과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과학적 용어로 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얘는 자석이 아닌데도 자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럼 이 막대기는 무슨 강자성체예요. 됐나요? 그럼 상자성체는 뭐야?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가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얘가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자성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나요? 구분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를 살짝 외워주면 돼요. 이쪽에다 한번 해볼까요? 자,
자성체. 되게 간단하니까 쉽게 맞춰낼 수 있습니다. 자, 자성체의 종류부터 한번 해볼게요. 종류는 세 가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됐죠? 자,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써볼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간단하게 그려보면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걸잖아. N극과 S극을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요. 그리고 여기 자성체를 놔두면 자성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합니다. 됐지? 다시 외부 자기장을 놔두면 N극, 외부 자기장을 걸어두면 여기에 자성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해요. 다시요. 반자성체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다 N극을 걸고 여기다가 S극을 걸면 자성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해요. 배열하는 건 다 똑같아. 방향을 찾는 거라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어떻게? N극이니까 S극 와야 되고요. 여기에 N극이 오겠죠. 됐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누면 여기에 S극, 여기 N극. 이렇게 오면 상자성체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누면 얘는 반대로 와야 된다 했어요. 반대로. 여기 N극, 여기 S극. 됐나요? 구분하는 기준 알겠어요? 다시 얘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같은 방향으로 배열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같은 방향으로 배열해요. 그럼 여기를 나눈 기준 하나 됐지, 그치?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반대 방향으로 배열합니다. 되셨나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면 상자성체, 강자성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배열하면 반자성체. 요거 하나 특징 됐죠? 그래서 반자성체 같은 애들은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석의 반대 방향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 기준이 뭐야?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얘는 자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요. 되니? 그러면 강자성체. 그래서 한 번 자기장에 배열된 자성체인데 이 자성체가 스스로 자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강자성체라고 해요. 그럼 상자성체는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이 사라집니다. 상자성체. 어때? 여기 기준은 외부 자기장에 그대로 남아있냐 없어지냐의 차이점이 되겠죠. 됐지? 얘도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얘도 역시 자석은 사라져요. 그럼 니네들이 외워야 되는 건 딱 두 개죠.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 남아있으면 강자성체. 그래도 돼요? 자, 얘 상식으로 외웁니다. 철, 니켈, 코발트.
자석에 붙는 애는 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철, 니켈, 코발트. 요거 하나 써달라고 그랬죠? 반자성체하고 구리, 유리, 물. 요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얘들을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됐죠?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빈출 자료 한번 볼까요? 133페이지요. 맨 아래쪽에 468번이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 문제는 간단하니까. 그림은 물체 ABC의 외부 자기장을 가할 때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후 원자 자석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강, 상, 반 셋 중에 하나래요. A 한번 볼까요? 자기장을 가했더니 비슷하게 일렬로 가고 있고요. B는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이게 돼 있지, 그지? C 한번 볼까요? 완전하게 한쪽 방향으로 돼 있지. 뭔가 세 보이지 않니? 이해됐어? 그럼 C는 강자성체입니다. 그럼 A와 B 중에 골라낼 수 있겠어요?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누구야? C와 같은 방향을 고르는 거거든요. A 보이니? 그럼 A는 상자성체, B는 반자성체. 쓸 수 있겠어요? 됐나요? 그럼 아래쪽 한번 볼까요? 자기장을 제거하면 상자성체는 자성이 사라집니다. 반자성체도 자성이 사라져요. 강자성체만 비슷하게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B에 빵꾸가 막 뚫려 있는데 이 빵꾸에 뚫려 있는 내용들도 불규칙하게 배열되겠죠. 이해됐니? 자, 읽어볼까요? A는 상자성체이다. 네. A에는 자기 구역이 존재한다. 자기 구역은 누구 거야? C 거예요. 종이 알루미늄. 자, 얘를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얘를 외우지 못하면 시험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종이 알루미늄 누구 거? 종이 알루미늄 누구 거? 가운데 거 맞지, 그지? 가운데 거니까 A. 동그라미. B에는 원자 자석이 없다. B에는 원자 자석이 없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B는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저장할 때 이용된다.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는 강자성체입니다. 그러면 C라고 고쳐 쓰셔야 되고요.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C를 이용하여 영구 자석을 만들 수 있다. 영구 자석은 누구 거냐? 치워도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구 자석은 강자성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C는 원자 내의 전자들이 모두 짝을 이룬다. 아, 요것도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짝을 이루어서 배열하는 건 반자성체예요. B라고 고쳐 쓰셔야 되고요. C와 같은 자성을 띠는 물체에 자석을 가까이 합니다. 강자성체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네. 자성의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됐나요? 자, 거기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죠. 그걸 원자 자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132페이지로 한번 돌아볼까요? 맨 위에 자성과 자기화라고 써있는데 아래쪽에 자기화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성의 원인 이렇게 써있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 전자운동. 밑으로 하나 볼까요? 도대체 자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전자 때문에 생겨요. 잘 봐. 이것도 설명을 해줄게. 원자가 있었어. 됐지? 자, 원자가 있었어. 잘 보세요. 가운데 원자핵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원자핵을 기준으로 전자가 이 원자핵 주변을 돌죠. 전자가 회전을 한대요. 됐니? 전자가 이렇게 돌아봅시다. 빙글빙글. 그러면 앞쪽으로 돌아서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전자가 회전을 하면
이 전자의 회전 때문에 전류가 형성돼요. 다시 전류는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게,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 맞지?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됐나요? 그럼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항상 반대 방향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면 전류의 방향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 전자가 이렇게 돌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지, 그치? 그럼 전류의 방향대로 말아주면 엄지손가락에 자기장이 생성이 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자 자체도 하나의 자석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원자 자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쪼개고 결국에 원자만 남아도 자석은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N극과 S극이 쪼개도 또다시 N극 S극, 쪼개도 또다시 N극 S극이 남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원자 한 개만으로도 자성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걸 원자 자석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자성체가 형성되는 이유가 뭐라고? 원자 자석 때문에 그래요. 자성체는 원자 자체가 자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치?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렇게 생긴 가운데에 원자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가 회전을 하죠.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볼게요. 누가? 전자가 회전을 해요. 됐지? 이렇게 전자가 회전하면 이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자의 회전 방향과 전류의 생성 방향은 반대 방향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전자 방향으로 말아주면 안 돼요.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말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전류의 방향이니까. 됐지?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렇게 흐른다면 아래쪽이 N극이 되고요. 위쪽이 S극이 돼서 이 원자 하나가 마치 자석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걸 원자 자석이라고 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운데 원자핵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면 전자가 그럼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말아질 거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겠죠. 이때 말아지어서 방향 찾는 게 전류와 자기장 파트에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되셨나요? 네,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말아지고 자석을 만들면 돼요. 됐니?
그럼 한번 해볼게. 자,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원자핵이 있었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이쪽에는 전류가 이렇게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대요.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얘를 이렇게 흘러서 말하시니까 여기 N극, 여기 S극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진짜지? 요 밑에 원자가 있었는데 핵이 있었는데 요 밑에 있는 전자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한대요. 그러면 얘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원자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배열되면 이따만한 막대 자석이 하나 태어나겠지, 그지? 그럼 이 끝에는 N극이 남으니까 N극이 형성되고요. 이쪽에는 S극이 남으니까 이렇게 S극이 형성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그럼 하나만요. 얘 원자핵이 있었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었는데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됐지, 그지? 그런데 그 다음 애가 원자핵이 있었는데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되겠지, 그지? 그럼 막대 자석을 이렇게 놔두면 여기가 S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될 수 있니? 그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성이 상쇄돼서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성이 상쇄돼서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원자와 이쪽의 원자가 자성이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 얘는 자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요 N극과 요 N극이 서로 밀지. 그래서 얘 틀어지고요. 얘도 틀어져요. 되셨나요? 그래서 얘 틀어지고요. 얘도 틀어져요. 다른 애도 틀어지겠지, 그치? 만약에 끌려온다 그러면 여기 N극, 여기 S극 이런 식으로 배열되겠죠. 그래서 원자들이 일정한 배열이 아니라 다른 배열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성이 없어요. 됐니?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N극, S극이 남식이지. 자성이 있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자성이 있어요, 자성이 없어요는 원자의 배열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예요. 원자의 배열에 따라 달라져요. 됐나요? 강자성체 어떻게 된다고? 이 배열이 유지가 됐는데 외부 자기장을 치워도 이 배열을 계속 유지하면 강자성체. 치웠더니 얘가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러면 상자성체. 반대 방향으로 배열하면 반자성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자성체의 종류는 그 물질의 특성들이죠. 그러니 물질의 특성은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얘들은 꼭 하나 외우세요. 얘들은 꼭 하나 보고 외웠습니다. 원자도 자성을 가지고 있다. 됐죠? 자, 얘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X. 자성체, 높다 어디다 이용하냐? 자, 자성체, 어디다 이용하는지 한번 니네 책에 나오는 건 영구자석, 전자석 뭐 이런 거 있어요. 영구자석, 전자석 또는 정보 저장 매체.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영구자석이 무슨 뜻이야? 한 번 자성을 띠면 영구적으로 계속 자성이 있다는 얘기죠. 외부의 무슨 조건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자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영구자석은 세 개 중에 어떤 걸 이용하면 돼? 강자성체를 이용하는 거지.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전자석은요.
전자석 아까 뭐라 그랬어? 버튼을 누르면 자석이 됐다가 버튼을 떼면 자석이 없어져야 되지. 그래야 두둑두둑 떨어지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전류를 주면 자기장이 됐다가 떼면 없어져야 되지. 이해됐어? 그래서 상자성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됐니? 거기에 보면 전자석 옆에다가 밑줄 긋고 쓰세요. 강자성체가 동그라미예요.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할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솔레노이드 내부에 강자성체를 넣어서 만든다. 자, 지금 설명한 것 들어봤지, 그지? 전자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붙을 때가 있고 떨어져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장에 의해서 변해야 되니까 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배열됐다가 떨어질 때 자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니에요. 안 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강자성체를 이용합니다. 됐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때?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암기하는 게 좀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치? 이해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점점 생깁니다. 연구자석 강자성체, 전자석 강자성체, 저장매체 강자성체. 됐나요? 거기 나오는 애 중에 하나 있어요. 하드디스크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봅시다. 니네 하드디스크 뜯어본 적 있어? 뜯어본 적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자, 애들이 아무것도 안 뜯어봐. 잠깐만. 내 보물상, 아니, 내 고물상자예요. 고물상자. 열어보면 보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여줄게. 하드디스크예요. 컴퓨터에, 노트북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여기에다 게임, 노래, 프로그램 이런 걸 전부 다 저장합니다. 여기에 컴퓨터에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요게 500기가, 뭐 512기가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걸 뜯으면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갑니다. 됐니? 요 동그란 원판에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저장해서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요 동그란 면 안에 음악이 들어가고요. 게임을 다운받으면 게임이 요 동그란 면 안에 저장돼요. 요게 하드디스크예요.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냐면 요 막대기가 암이라는 녀석인데 요 막대기가 움직이면서 저장할 위치를 찾아줘. D 드라이브 클릭해서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버튼 누르면 얘가 띠리리리리 가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파일을 클릭해서 그 노래를 들으려고 하면 얘가 그 파일을 찾아줘. 그래서 여기를 타다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여 뒤에 모터가 달려있어서 얘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됐나요? 1분에 몇 바퀴 돌는데 72,000바퀴 돌는데요. 상상이 가세요? 그래서 니네 컴퓨터를 딱 부팅시키면 붕 하고 소리가 나요. 들어봤니? 게임방 같은 데 가서 붕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이 모터가 이 하드디스크를 돌려주는 소리예요. 그래야 얘가 끼리리 찾아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부팅이 되고 끼리리 가서 윈도우를 띄워주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클릭하면 또 뭉뭉거리거든요. 그 게임을 찾아서 얘를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 안에, 요 원판 안에 니네가 저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저장돼요. 진짜 신기하거든요. 이걸 만든 사람은 진짜 천재 중에 천재지, 그지? 됐나요? 상상이 가니? 이런 게 여기 보면, 요 옆을 자세히 보면 이 동그란 원판이 세 판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 저장돼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애가 지금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여요. 이렇게. 됐니? 하드디스크예요. 여기를 전자현미경으로 졸라 크게 보면 니네 책에 나와 있는 화면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헤드라는 애가 있고 디스크에 원판이 있고 거기 위에 코일이 들어있는 동그란 애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그지? 그게 요 끝에 들어있어요. 끝에. 저장은 이렇게 해요. 카세트 테이프, CD는 좀 다르고요. 우리가 저장하는 저장 매체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는 애가 누구야? USB. 마이크로소프트 샌디스크. 그런 애들은 납작하게 돼 있죠. 원리가 완전 달라요. 그걸 하드디스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구조를 모두 다 배웠는데 지금은 배우지 않아요. 한 번쯤은 보여준 거야. 고물상. 뭔지 아니? 네. 컴퓨터에 있는 CD-ROM이에요. DVD-ROM. 여기에다가 CD를 끼우지. 그러면 여기 있는 모터가 또 빙글빙글 돌려줘요. 막 돌려주면 여기서 CD가 돌아가겠죠. 그럼 CD를 읽는 장치가 여기서 빛이 나와. 이 빛으로 CD를 읽어요. 그럼 CD 돌아가고 있지. 3번 트랙을 클릭하면 얘가 그 3번 트랙을 찾아줘. 그 3번 트랙에 멈추면 여기서 CD가 계속 돌면 그 음악이 재생되는 거예요. 장난 없지, 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안 뜯어보지.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야,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난 노트북을 뜯었어요.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이거 하나 하려고. 이거 뜯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니? 그래서 뜯다가 휘어졌지.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 뜯어서 다 보여줘요. 이게 DVD-ROM이에요. CD-ROM, DVD-ROM, 블루레이-롬 다 똑같아요. 동그란 애를 집어넣는 건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초기 모델은 CD를 넣었거든요. DVD를 넣었어요.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원리를 배우는 거죠. 메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메모리. 요게 노트북에 이렇게 끼겨져 있어. 요 네모 블럭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은 애예요. 요걸 꽂으면 노트북이 업그레이드가 돼. 다 뜯었어요. 노트북 다 뜯어버린 거죠. 다 뜯어버린 겁니다. CPU라고 하죠. 메인 CPU. 단련장치. 이게 컴퓨터의 성능이에요. 두뇌의 기능. 펜티엄 3, i3, i5. 컴퓨터의 이름 뒤에 써 있는 성능은 요거로 좌우돼요. 요걸 좋은 걸 꽂으면 컴퓨터가 좋아져.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게 세 종류예요. 메모리, DVD-ROM, 그리고 CPU. 이 세 가지. 다 뜯어오죠. 대단하지, 그치? 다 뜯어옵니다. 여기 면도칼도 들어있고. 이것도 뜯어왔죠? 내 아바타 봤어? 아바타 봤니? 3D 안경이에요. 3D 안경이야. 되니? 여기가 보이죠? 3D로 보여요. 원래 뜯어오는 거야. 자, 잘 봐. 신기한 거 보여줄게. 투명하지? 나 보이죠? 나 보이죠? 나 보이니? 보이죠? 색깔은 좀 달라졌지? 잘 봐. 보이니? 보이니? 보이죠? 색깔은 좀 다르지만 보이지? 잘 봐. 휙. 안 보이지? 그죠? 다시요. 안 보이지? 색깔이 달라졌지? 안 보이지? 다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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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해볼까요? 야. 색깔 달라졌지? 야. 보이지? 다시요.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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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안 보이지? 보이지? 안 보이지? 안 신기해?
야, 이게 나만 신기하다고? 자, 안 보이죠? 보이지? 안 보이지? 보이지? 안 신기해? 나만 신기하다고 이게? 야, 이게 나만 신기한가? 나중에 이런 거 뜯어하다 하는 거야. 됐나요? 이런 거 뜯어다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돌려줄게. 보이니? 보이니? 진해지지? 색깔이 변하죠. 그럼 여기 있는 액정도 얘랑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이걸 노트북에다 하잖아요. 이 노트북에다가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얘를 대고 빙글빙글 돌리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나만 신기하다고? 이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이게 나만 신기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 안 신기하지 니네는. 이걸 이렇게 두 개 하면 3D로 보인대.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실험도 다 합니다. 연속할 가져다가 나중에 타동성에 가면 실험도 다 하고. 자,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잘 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잘 보세요. 해볼게. 잘 봐. 하드디스크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란 애가 있었어. 가운데 모터가 있어요. 얘 빙글빙글 돌아가겠지, 그지? 이 원판에 요렇게 라인이 이렇게 살짝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캡슐 모양의 자성체를 여기다가 배열시켜요. 처음에는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겠죠. 요게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으면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요 녀석이 레일을 따라서 요렇게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때 여기에 요렇게 생긴 스핀들 모터라는 애가 암을 데리고 와요. 요렇게. 그러면 얘가 빙글빙글 회전하니까 여기 있는 자성체들이 여기를 지나가겠지. 그죠?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얘가 요렇게 일정하게 배열을 시켜줘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건 여기를 지나간 상태지.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도 일정하게 배열시켜주고요. 요 앞에 있는 애도 이미 지나갔으니까 일정하게 배열시켜줘요. 됐나요? 요 녀석을 일정하게 배열시켜줘. 이렇게. 됐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석의 전극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바꿔줘요. 그래서 언제는 여기에 N극 S극, 여기는 N극 S극, 여기는 S극 N극, N극 S극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가 툭툭툭 지나가면서 이 자성체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하나씩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겠죠. 그러면 N극 S극이 위아래로 배열되어 있는 애를 1이라고 하면 그 다음 것도 1, 그 다음 건 0, 그 다음 건 1, 그 다음 건 0 이렇게 배열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1과 0 두 개의 숫자만으로 모든 자료를 다 저장해요. 그럼 얘가 후두두두 지나가서 나의 게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를 넣었어. 그 게임은 11010이야. 그럼 게임이 다 저장됐죠. 그럼 여 뒤에는 저장할 필요가 없지. 됐네? 그럼 여기다가 저장해놓은 게임이 사라지면 되겠니?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죠. 자기장을 제거해도 컴퓨터를 꺼도 이 상황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 자성이 사라지면 안 되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안 신기해? 나만 신기해? 그럼 여기에 자성체를 뿌려놓은 새끼가 있을 테고 이 자성체는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을 테고 이 남은 각각 해당하는 자성체만큼의 사이즈만큼 움직여야 되고요. 전류를 순간순간 바꿔줘서 이 자성체들을 하나씩 계속 바꿔야 되지. 됐나요? 요거 하나가 1바이트예요. 요 하나를 1바이트라 그래요. 그럼 니네는 음악 또는 파일 하나가 몇 메가짜리야? 사진 한 장이
한 장이 100메가를 차지해 봅시다. 이래 저장 공간을 누르면 각각의 저장 공간이 막 써있죠. 거기에 메가바이트라고 써있거든요. 100메가라면 얘가 100 곱하기 10의 6승 바이트예요. 그러면 이 자성체 몇 개? 100에 10의 6승이니까 동그라미 8개. 1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오! 사진 한 장을 저장하려면 100메가짜리 이걸 1억 개를 배열시켜야 돼요. 됐나요? 그럼 다시 버튼을 클릭해서 그 사진을 누르면 얘가 이 사진의 위치를 찾아. 그런 다음에 빙글 돌려서 읽어. 그럼 그 숫자를 다시 하나씩 사진의 정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진 한 장이 쭉 뜨는 거야. 장난 없지. 근데 니네 보세요. 착 찍으면 사진이 착 저장되죠. 얘를 탁 누르면 사진이 착 나오지. 누가 하는 거야? 컴퓨터의 CPU가. 그만큼 빠르게. 그럼 니네 컴퓨터, 핸드폰이 얼마나 빠른지 알겠지. 얘가 1기가라면 1000메가짜리거든요.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이게 1기가의 양이에요. 자성체가 몇 개 있어야 돼? 졸라 많아야 되지.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정리해. 파일을 휴지통에 넣으면 삭제가 되거든요. 삭제할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가 다시 가서 이 녀석들의 배열을 다 바꿔주는 거야. 됐나요? 그럼 배열을 원래대로 다 틀어놓으면 파일이 삭제되는 거야. 이걸 니네들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하드디스크라는 거. 그죠? 이런 원리를 한번 배워주는 겁니다. 하드디스크 어떻게 한다고? 강자성체를 사용하고요. 강자성체가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이 규칙적 배열된 상황에 정보가 저장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위쪽은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거 맞지? 아직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냐? 이 원판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나는 이런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성체와 이 암이 매우 얇은, 매우 작은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충격을 가해주면 이 암과 원판이 붙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얇게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붙으면 컴퓨터를 돌릴 때 삑삑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하드가 망가지잖아. 그럼 이 저장된 내용을 복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전체를 바꿔야 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충격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가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걸 만들어낸 거지. 지구상에 없었대 창조해냈죠. 아, 이렇게 하면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됐나요? 장난 아니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니네는 하드디스크 세대가 아니죠. 니네는 요만한 샌디스크의 세대예요. 예전에는 이 샌디스크도 되게 컸었어요. 니네 핸드폰에 끼는 거 있죠? 유심칩이라는 거. 요만해졌지, 그치? 그죠? 여기에다가 1001, 1001, 0111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방법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저장 방법을 하나씩 인간들이 개선해 가는 거거든요. 내가 니네 나이 때는 없었어요. 이런 게. 그런데 살면서 디스크가 나왔어. 살면서 조그만 애가 나왔네. 판때기 모양으로 USB라는 것도 나오고요. 점점점 발전을 하죠. 저장 공간도 커지고 있거든요. 사이즈는 작아지지만 저장 공간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죠. 나는 언제까지 볼 거냐면 203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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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원자 저장 장치가 나오나 DNA를 이용한 저장 장치가 나올 때까지 난 살 거야. 인간의 DNA를 뽑아다가 그 DNA에 1001을 저장하면 얼만큼의 용량인지 알아? 1cm, 1cm, 1cm.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요만한 디스켓을 이 DNA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지. 그 뒤로부터 낙서를 하기 시작했지. 그 뒤로부터 역사책을 쓰기 시작했지. 그 뒤로부터 책을 집필하게 됐죠. 그 뒤로부터 만화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자료를 만들어냈지. 신문도 발행하고요. 인간이 멸종할 때까지 계속 생산하겠지. 그 모든 문자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상상이 가게. DNA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매체에 혁명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요만한 공간 안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사는 거지. 이래 보세요. 카카오톡 저번에 걱정됐죠. 건물 하나에 이런 것들이 건물 하나에 전체 다 있어. 그럼 니네 톡을 날릴 때마다 하나씩 전부 다 저장되죠. 그럼 지구인이 날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날리는 카톡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을 거야. 사진도 날리고 이모티콘도 날리겠죠. 그걸 전부 다 저장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건물 하나가 필요한 거야. 됐니? 만약에 이 데이터를 요만한 곳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건물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겠죠? 굉장히 작은 분량의 물체만 갖고 있어도 그 어떤 데이터도 담을 수 있죠. 이런 세상이 곧 있으면 올 겁니다. 인간의 데이터에 혁명이 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하드디스크요. 너무나 옛날 거여서 사라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라고? 자성체를 이용한 것이다. 됐니? 하드디스크, CD, 됐니? 카세트 테이프. 옛날 거예요. 지금은 자성체를 이용한 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식으로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지금은 디스켓, 샌디스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USB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마지막 하나 초전도체요. 자석이 밀어내는 성질을 갖거든요. 자, 누구를 사용해야 돼? 단자성체를 사용해야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생기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녀석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물질의 자성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지? 간단하게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서 외워주시면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틀리는 건 예요. 그러니까 얘는 별표를 치고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예요. 뒤쪽의 문제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